자, 지난 금요일에 정말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려는지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이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2일 오후 5시쯤에 이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3학년 학생이 SUV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당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학교 후문을 나선 직후였는데요. 이 좌회전하던 차량이 이 초등학생을 덮친 겁니다. 이 초등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차에서도 당연히 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 40m 정도 떨어진 본인 집에 주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성의 주장은 나는 사고 난 걸 몰랐다. 사고 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앞이 너무 시끄러워서 나와보니까 내가 결국 사고를 낸 거였더라. 그러니까 나는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 이 운전자는 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인근에서 이제 체포가 됐고, 뭐 일단은 고의로 사고 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혼술을 했다. 혼자 술을 마셨다는 거군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지금 오후 5시에 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낮에 혼자서 술을 마셨다라는 것이 본인 주장입니다. 본인은 맥주 그냥 한두 잔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가고 있었고요. 이것을 본 목격자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 목격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차에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술 냄새가 확 났다. 그래서 저 차에 있는 운전자 술 취했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두 잔 가지고는 이러지 않았겠죠. 0.08이 나왔대요, 혈중 알코올 농도. 승현님, 이 정도면 최소한 소주 2병 정도는 마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0.08이라고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더 넘어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운전자 본인의 말로는 내가 옆쪽에 있는 차의 주행을 신경 쓰느라고 앞쪽에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걸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려고 고의를 부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창문이 열려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이게 0.08만 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음주운전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범죄에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저희들이 계속 논의하겠지만 과연 이게 저는 뺑소니도 될 수 있고 위험운전 치사상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처벌하는 거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사람 얘기는 이 운전자 본인의 얘기는 양쪽 차 주행에 신경을 쓰느라 애를 못 봤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해당 초등학교 그 인근에 로드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여주시죠. 자, 지금 저 사진 왼쪽이 초등학교 정문이고 지금 주변입니다. 일단 스쿨존이죠. 스쿨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행로가 없어요. 맞아요. 아니 이게 그래서 이 해당 그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니 학교 저런 건 빨갛게 저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그어놓으면 뭐하냐? 애들이 다닐 수 있게 좀 보행로를 만들어 놔야지. 근데 너무 위험하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했는데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난 건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말씀하셨던 스쿨존이라면 정말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조치들은 필요한 것 같은데. 백 변호사님 보세요. 그 갓길로 아이들이 앞만 붙어 다녀도 차들이 네. 다니면 아무리 위험하죠. 천천히 간다. 굉장히 그렇다고 위험하죠. 해서 제가 이 사람을 두둔하려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아는 학교여서 저도 그러세요? 네, 아마 제가 나온 학교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더 안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번 사건에서 저는 가장 이제 이슈가 좀 될 만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안전한 장치 혹은 보행로 같은 걸 마련하지 않은 것에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지금 운전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까 예. 조금 전에 승재원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위험운전 치사죄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이제 가중해서 처벌하는 그 두 가지 혐의를 지금 현재까지 다 경찰에 두고 있는데 뺑소니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특가법상 도주 차량 운전을 통해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이거를 적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 운전자의 운전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경찰에 들여다봤는데 진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사실을 몰랐으면 뺑소니가 안 되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고가 어느 정도 그 정도 사고가 나면 뭔가 쿵 부딪히는 느낌 정도 분명히 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런 상황에서 사고 사실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건 너무 법 적용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히 판단해서 물론 뭐 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대전에서 유사한 사고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역시 지난 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새벽 4시 대전 대사동의 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중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이 여느 때처럼 이렇게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전 대사동의 한 거리 지난 2일 새벽 4시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면서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잠시 뒤에 이렇게 환경미화원이 도로가에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블러를 쳐서 잘 아유. 보이진 않지만 저렇게 길에 쓰러져 있는 거고 주위에서 이 청소를 하던 동료 직원들이 급하게 모여들어서 상태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이 비탈길을 빠른 속도로 내려온 차량이 이곳 길가에서 청소를 하던 미화원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속 30km 아, 적혀 이하로 있네요. 달려야 하는 곳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 제한을 무시하고 그냥 질주한 겁니다. 이 환경미화원은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바로 옆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소장님, 이게 진짜 정말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 되풀이해야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네, 또 이 사고 역시 음주운전입니다. 네, 여기도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고요. 지인들하고 술 마시다가 이렇게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정말로 몇 킬로로 달렸는지 그 속도에 대해서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음주차량 운전자에게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돌아가신 환경미화원 분이 정년 2년을 남겨두고 계셨대요. 예? 어쩌면 좋습니까? 진짜 가족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예? 연말 연시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제가 두 가지만 시청자 여러분과 국가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저 아는 지인들하고 이제 그 식사를 했습니다. 지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로 이렇게 그 작은 소주 반잔 정도 먹었을 때 우리가 그 친구가 대리운전 와서 집에 가는 것까지 기다렸습니다. 연말 연시에서 술을 먹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음주운전 못하도록 좀 지켜주세요. 그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술 했을 때 내가 운전해 갈 수 있을 거야. 나 그냥 대리운전 불렀어. 이러지 말고 대리운전 기사 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 기사가 집에까지 가는 거 반드시 대리기사에게 좀 확인 좀 하세요. 그래야 친구도 구할 수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방조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국가 모든 공권력 동원해서 음주운전하는 사람 엄중 처벌하고 예방해야 돼요. 중간중간 길마다 연말연시에 다 음주단속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음주단속은 분명히 중간중간 옮겨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진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지 않는 국민이 없는 세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한국에 유학 온 대만 유학생 여자 대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이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부모님들 한국으로 건너오셔가지고 막 재판 다 방청하고 그러셨잖아요. 대법원에서 징역 8년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한국 정부는 제발 음주운전자들 형량 좀 강화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 대만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대만 말이죠. 2회 이상 음주운전하면 얼굴하고 이름 다 공개해 버립니다. 예? 그냥 온라인에다 다 공개해 버려요. 자, 그리고 1년 동안 노란 번호판을 달게 합니다. 차 타고 가다가 앞차가 노란 번호판이면 아이고 이거 음주운전 차량이네 이거 하면서 비껴갈 거 아니에요. 본인은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1년 동안 그 노란색 번호판을 달게 한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인권 뭐 이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예? 백 변호사님 짧게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음주 사고 또 이렇게 뭐 스쿨존에서 난 사고 이거 우리 계속 여러 차례 지금 사건 현장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단 음주 사고와 관련해서는 형량 상향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물론 뭐 반원법적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번호판을 다른 색깔로 달게 하고 근데 그게 사회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